오늘은 윤석열 사법 탈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사 여러 많은 복잡한 일들도 있고 여러 난관도 있지만 이 복잡한 세상이 되면 될수록 작용과 반작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한국은 물론 우리 국제 정치 질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A는 반드시 A-의 작용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위 주체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행위 주체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이 탈옥을 하였기 때문에 많이 분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5가지 교훈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번 윤석열 탈옥을 통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그동안 감추어 두었고 숨겨 있었던 검찰 세력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정점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각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내란 진압 과정에서 군과 경찰은 상당 부분 우리가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그들의 범죄 행위가 밝혀졌었는데 매우 특이하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을 어떻게 내란에 가담시켰는지가 수사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윤석열이 구속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검찰도 제정신 차리는가 보다 일말에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번 심우정 검찰총장의 저 말도 안 되는 그 행위로 인해서 심우정과 그 휘하 검찰 세력이 모두 바로 이번 내란 쿠데타의 주요 임무 종사자였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와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그동안 우리가 내란 쿠데타 진압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소 좀 우리가 신경을 못 기울였던 게 사실이었는데 검찰 개혁은 반드시 최우선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완수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윤석열 탈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검찰 개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 해체에 준하는 매우 강력한 검찰 개혁이 이 시대에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검찰총장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검찰은 역대 정권에 힘이 빠진 그 정권을 강력한 수사를 통해서 차기 정권에게 신임을 얻는 방식으로 검찰 정치가 역대 대한민국 정치를 뒤덮어 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번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에 매우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식물인간이 된 윤석열을 끝까지 부여잡고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은 권력이라고 해서 힘 빠지는 권력이라고 해서 거기에 수사를 전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윤석열 사태에서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고요.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얻는 교훈은 검찰 해체에 준하는 강력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각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그 검찰 심우정이가 윤석열을 석방시키기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가장 주요하게 나왔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개헌 이야기였어요. 누가? 사진에 보이는 이낙연을 필두로 해서 전직 총리 무슨 전직 원로라고 하는 이름 또는 비명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것이 마치 민주주의인 양 포장을 하면서 개헌을 해야 한다, 분권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비판하고 이것을 각종 언론이 실시간으로 보도해 왔던 것이 바로 이번 윤석열 석방 이전까지의 과정이었는데, 이 윤석열 석방이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이 내란 진압의 중체대한 과제를 앞두고서 나만 살자고 자기의 공명식만을 내세우고자 개헌을 외치고 분권을 외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었던 자들은 과연 누구의 편이었는지가 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어제부터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에 동참함으로써 그나마 본인의 진심을 일부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을 뿐, 그 외에 다수의 개헌을 외쳤던 자들이 이번 내란 진압 과정에 무엇을 했는가, 저 무도한 국민의힘과 싸웠는가, 극우 파시즘화되고 있는 저 극악무도한 세력과 최전선에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고 개헌을 계속 주장하면서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야 하니 어쩌느니 라고 결국 누구의 편이었는지가 이번 과정에서 선명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 생각은요, 이번 윤석열 석방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붕괴가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가뜩이나 국민의힘의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해서 온갖 범죄 혐의로 지금 국민의힘이 뒤덮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한동훈, 오세훈, 김문수, 홍준표 등등이 암암리에 대선 레이스에 참전했던 것이 윤석열 석방 이전까지의 과정이었는데, 윤석열이 석방함으로써 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판이 바뀌었다는 뜻인데요.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는 계속해서 국민의힘 정치에 관여하고 개입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아마도 윤석열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 하여도 형사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의힘 정치에 관여할 것이고, 특히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 강력하게 김건희와 함께 윤석열이 개입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그림이 벌어질까요?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의 윤석열, 김건희가 개입함으로써 아수라장이 펼쳐지겠죠. 이것은 곧 국민의힘 붕괴를 더욱더 조속하게 가속화시킬 것이고요. 이 과정에 명태균, 지금은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명태균의 입과 명태균의 핸드폰과 명태균의 증거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벌써부터 명태균도 윤석열 석방시켰으면 나도 석방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창원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고 뉴스에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까지 참전함으로써 국민의힘 붕괴는 더욱더 아수라장이 되면서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예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 윤석열이가 풀려난 것은 매우 분통한 일이고 열받고 화가 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의 범민주 진보 세력이 연대 네트워크가 공고화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논란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판 성명을 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나오면서 이재명 흔들기도 보여졌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 헌법 수호 세력이 분열되는 이완되는 조짐이 최근에 보여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이번 윤석열 사법 탈옥을 통해서 범민주 진보 세력의 연대가 공고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매일 저녁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있고, 천막에서는 단식 농성과 동조 농성으로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요, 단순히 정치공학적인 그런 계산이 아니라 향후 윤석열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분통하고 정말 열받고 화나긴 하지만 조금 감정을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의 윤석열 사법의 이 사태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더욱더 넓고 깊은 연대 연합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구속시키고 그리고 그 윤석열 이후에 민주 진보 정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게 아닌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긴급하게 방송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